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P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대학 평가를 위해 전 세계의 대학이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죠. 그중 대표적인 대학 평가로 꼽히는 QS 평가에서 올해 우리 대학이 크게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순위가 조금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올해 성적은 3년 전 수준으로 모든 분야에서 후퇴했습니다. 서영채 기자입니다. 세계 3대 대학 평가 기관인 QS에서 발표한 2025년 대학 순위. 우리 대학은 주요 5개 학문 분야 모두에서 전년 대비 순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예술 인문 분야와 사회과학, 경영 분야는 아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공학기술, 생명과학, 의학, 자연과학 분야의 순위도 모두 100계단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는 최근 8년 중 두 번째로 순위가 낮았던 2022년도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치. 우리 대학의 브랜드 가치에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건 기존 강세를 보였던 학계 평판도가 올해 눈에 띄게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학 관계자는 평판도 점수는 보통 세계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대학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데 우리 대학은 지리적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점도 순위 하락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제적 연구를 통해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거나 논문이 피인용되는 횟수가 많아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대학은 이러한 부분에서 꾸준한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학들과 비교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역 대학으로서의 한계가 뚜렷했다는 입장. 갈수록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학계 관련 정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어 우리 대학의 정보 접근이 불리한 상황이란 겁니다. 각종 여건에서 난관에 봉착하자 우리 대학 기획처는 TF팀을 꾸리고 단계적으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리 대학 정원호 연구처장은 기존엔 양적 성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론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승진제도나 연구지원제도, 인센티브 제도 기준을 재편성했다며 우수 논문을 쓰는 교수의 지원을 확대해 연구를 독려하고 연구 성과 관리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QS 순위는 단순한 대학 줄 세우기를 넘어 대학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PBS 뉴스 서영채입니다. 흔히 대학로 문화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연극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 대학 주변에선 이런 연극 문화를 즐길 만한 인프라가 부족했죠. 그런데 최근 NC백화점 내부에 위치한 효원문화회관 소극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각종 연극을 진행할 계획을 밝히면서 부산대학로의 연극 문화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대학 효원문화회관 6층 소극장에서 열린 코미디 공연. 관객 참여가 자유로운 형식으로 펼쳐진 공연에 많은 관객들이 배우들과 소통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공연이 펼쳐진 이 공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연극이 간간히 열렸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는데 최근 NC백화점 내부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연극 등의 공연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NC백화점 이정훈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소극장을 내부 행사에 활용한 적이 있는데 이 공간을 그냥 두기 아까우니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기 연극 공연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극장에선 지난달 열린 졸탄식 코미디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해 2월까지 공포극이나 뮤지컬 등 서울대학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이 주 3회에서 6회가량 펼쳐질 예정입니다. 무대에 오른 박상준 배우는 이번 기회에 졸탄과 함께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부산에서 재밌는 공연을 할 때 꼭 찾아오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새 단장한 소극장 공간입니다. 무대 뒤로 180석 정도가 마련돼 있어 대규모 단체 관람도 가능합니다. 소극장이 적극적으로 관객 유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입니다.
강호정 배우님께서 서울 가셨다가 다시 부산에 공연하러 내려오셨다 해가지고 홍정 배우님 보러 줄당식 보러 왔고요. 드라마 극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드라마 극은 또 아니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산대 근처에 소극장이 없더라고요. 그전에 아동극을 했다고 하는데 부산대 안에 대학로 같은 공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이루고 싶어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한편 공연 관리나 제작 등에 있어서도 지역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경험회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제가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공연예술분과 동아리 공연을 본 후에 연극과 공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소극장 공연이 재개됐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 좋은 기회로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극장이 특색 있는 부산대학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PBS 뉴스 홍천입니다. 우리 대학 대동제가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넉넉한 터와 대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대동제는 최초로 대운동장을 활용해 초청 가수가 출연하는 힐링 콘서트 등 본공연이 열리고 넉터에서는 동아리와 학생 참여형 부스가 운영됩니다. 우리 대학은 이원화된 개최지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 학생 신분증명 서비스인 톡학생증이 지난 4월 1일 우리 대학에 도입됐습니다. 톡학생증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대학생에게 무료로 발급하는 모바일 학생증으로 2023년 5월 출시돼 400여 개의 대학에서 이용 중입니다. 발급 시 커피 프랜차이즈,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우리 대학 대학본부 3층 대강당에서 도종환 시인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사범대학 전공능력 특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도종환 시인은 디지털 시대 속 시의 의미와 인간 내면을 지키는 문학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